야, 그 말할 자격이 생겼구나. 일단은 짧게 젠더와 노동건강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이상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대담을 진행하는 동안에 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작하기 전에 상고원과 고강보건정책연구회 우리 대표에서 한마디씩 듣고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자, 이정우 선생님 마이크 키셨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라기보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4학년, 2학년 이런데 페미니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논쟁의 축들이 이런 소모적인 논쟁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얘기하면 군대나 갔다 오고 나서 얘기하라 그래 라고 지난주에 군대 갔거든요. 야, 그 말할 자격이 생겼구나. 예를 들면 생기부 때 이제 독서 목록을 그때 학기마다 제출한 목록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때 한참 84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읽고 독서 목록에 올렸는데 나중에 제출할 때 선생님이 이걸 지우는 게 낫겠다 해서 지웠던 기억이 있어요.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않고 싶어 하는 마음 알긴 알겠는데 저희 때 얘기하던 페미니즘에 대한 뉘앙스와 지금 음악 차이가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때는 페미니즘이 올곧은 인간으로 서기 위한 기울어진 운동자가 바로잡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로만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긴 했지만 그렇게 비난을 받거나 비판을 받지는 않았었는데 여튼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뭐 남성들을 위한 페미니즘에 대한 좀 좋은 이구조가 없을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남자 고등학교 선생님이 쓰신 되게 좋은 책이 있어서 그거를 권해줬는데도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페미자가 들어가는 책은 너무 싫어하거든요. 다른 정치적인 걸 얘기해보면 굉장히 주거적인 거에 도움이 많이 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 되게 이건 풀기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나 이미지의 개선이 없이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여성부 없앤다는 얘기가 궁금하게 좀 어떻게 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능력주의로 하고 뭐 여성 활동지 폐지하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쌓아왔던 모든 그런 결과물들이 한순간에 폐기가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 진정해. 그러네. 이정우 선생님 말씀 듣고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이런 걸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석하고 토론하고 뭔가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지점에서 남성과 여성을 적대적으로 이렇게 갈라놓는 이러한 식의 사실 페미니즘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그러하고 그런데 따옴표 친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것들로 남성과 여성이 적대시되는 이러한 어떤 뉘앙스로 상징화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작업이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들도 20살인데 힘들어 얘기해보면 극자와 구구를 막 오가면서 막 해서 되게 힘들어. 저는 이제 조금 되게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을 때 페미니즘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남성이 없느냐 근데 그게 누구냐면 50대, 60대는 오히려 30대보다 동의율이 높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50대, 60대는 동의를 한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걸 해야 되는데 30대 여성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하다 보면 나머지 다수를 또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시간애가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호흡법을 떠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특히 이제 보건의료인에서도 논의가 좀 전반적으로 한번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뭐 질문이라기보다 여러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 것 같고요. 자, 이게 젠더에 초점을 맞추면 또 끝이 없죠. 젠더와 노동건강에 초점을 맞추면 쌓여진 게 없어서 할 얘기가 별로 없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이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사실 저는 핵심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젠더 이슈로는 할 얘기가 많은데 노동자 건강 얘기로는 왜 할 얘기가 없을까? 이 질문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질문을 바꿔 얘기하면 사실은 문제의 핵심은 생산의 지점에서 그 노동의 질서를 재배열하는 구조 속에서 뭔가 문제가 물론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지만 거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파생되면서 다른 영역으로까지 사실은 가는 것인데 젠더 얘기를 하면 다른 영역에 대한 얘기는 엄청 많은데 왜 노동에 대한 영역 또는 특히 노동자 건강에 대한 영역은 왜 없을까?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고요. 핵심을 놓치고 변두리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본을 찌르지 못하고 반발도 많고 모든 운동이 다수화 전략인데 근데 이렇게 남녀 적대를 해가지고 남성 반 여성 반이면 특히 뭐 20, 30대 남성을 다 적으로 돌리는 그러한 전략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젠더 논의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의 새로운 반증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지점에서 생산의 영역에서 같이 남성 여성이 고민할 수 있는 주제들을 젠더 배열이 낳는 그 구조를 얘기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20, 30대 여성 남성의 넓은 그 차이도 이걸로 조금 극복까지는 안 되지만 조금 더 막 같이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을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아까 말씀 20, 30대 남성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는 당연하기도 해요. 실제 실증 통계를 내보면 이제 한국 사회는 20, 30대 일자리 영역에서는 남녀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남성들도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20, 30대 일자리는 지금 거의 남녀 차이가 없어졌고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특히 이제 여성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경력 단절 같은 게 결정적으로 30대, 40대부터 작용을 하면서 40대 이후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남자 여자가 커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젠더와 노동 건강에서 오히려 젠더 문제의 심각함, 젠더 갈등의 심각함을 풀기 위해서 젠더 얘기만 집중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젠더와 노동 건강을 제대로 얘기할 때 그야말로 갈등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른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김용진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같은 직장 내에서 특히 20, 30대는 남녀나 간에 별 차이가 없는데 이런기직 같은 경우도 배달 노동자 대부분이 남성 노동자잖아요. 택배 같은 경우도 대부분 남성 노동자. 그쪽에서는 노조든 아니면 뭐 그쪽 연대든 구성을 해서 파업도 하고 시위도 하고 하면서 자기 욕구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성 노동자 대부분인 그런 직종들은 대부분 그러죠. 식당이든 편의점이나 저희 병원 같은 게 소규모 사업장의 여성 직원들이라든지 노조나 단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여성들이 많이 차지는 노조는 고급료 노조하고 기본 노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연대하고 하면서 자신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 바탕을 만들어줘야지 여성들의 건강 문제가 나는 부분적으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단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노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여성들의 건강 문제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뭐 역사는 본인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들고 일어날 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야 될 건 역시 주체들이라고 보여요. 노동조합. 실제 이런저런 조사를 해보면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자신의 조직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노동조합을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엔 남성의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고 내가 문제를 느껴서 조직을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기는 싫고 가령 뭐 전문직이건 협회로 조직하거나 아니면 뭐 무슨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대한 여성 노동자의 거부감 또는 진입장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부분들을 노조운동하는 주체들이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장벽을 낮추고 문화를 바꾸고 이러면서 노조가 뭐 법 제도적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저러한 주체들의 노력을 통해서 실제 여성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과 문화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죠.
마지막으로 이웅수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학생 교육에 사용한다고 한다면 젠더 차이가 드러나는 구체적인 지표 같은 것들로 예를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예가 혹시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증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일반적인 데이터 가지고는 여성의 건강 문제를 드러내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재생산 건강 관련된 부분이 약간 모성 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됐지만 최근에 이제 되는 부분은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이제 목, 허리, 어깨, 다리 이런 데 아픈 게 여성 노동자들 훨씬 많고 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역시 많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제 요즘엔 이제 노동자 건강 문제 관련해서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편두통이라든지 이렇게 여성들에게 많은 특정한 이제 건강 문제나 질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 지표를 무엇이냐 할 것이냐도 실증적인 실태조사나 이런 걸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 또 많은 연구자들이 고민하면서 내놓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젠더와 노동 건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질의응답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건치와 우리 상구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보건의료 단체 중에 젠더 관련 사업은 건치가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간 기억이 있고 그런 지점에서 문제의식과 역량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히 바라건대는 이 노동의 영역에서 생산의 영역에서 조금 펼치는데 같이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 젠더와 노동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건치가 선도적으로 우리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같이 연대해서 멋지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을 또 받아나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대담의 소회를 저도 전하면서 오늘 장시간 수고해주신 우리 이상윤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같이 줌으로 해서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